자, 컨테이너라는 부모 영역, 컨테이너의 동생은 박스 3이고요. 클리어가 됐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됐어요? 아래로 쏙 잘 떨어졌어요. 만약에 클리어가 되지 않았다면 얘도 어떻게 돼? 위로 쑥 하고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겠죠? 클리어가 되지 않으면, 자, 이 박스 3은 부모 요소인 컨테이너 바로 밑에 배치가 돼요. 왜냐면 컨테이너하고 박스 3하고 지금 형제관계잖아. 그지? 그러니까 과감하게 어떻게 돼? 몽땅 다 겹쳐버려. 이게 바로 뭐냐면 레이아웃이 개판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그래서 우리는 클리어를 위해서 이미 여기서 클리어 보스를 해줬는데, 박스 1과 2가 플로팅이 되었어. 레프팅이 되었어요. 레프트로 지금 플로팅을 되었는데, 얘네 둘과 박스 3만 보면은 잘 됐어요. 근데 내가 문제 삼고자 하는 건 뭐냐면, 부모 요소 자체가 자식들의 높이를 붙잡지 못한다면,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부모 영역한테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 대표적인 예가 뭐라 그랬죠? 배경 색상이라든가 아니면 배경 이미지를 넣어줬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넣어보면은 컨테이너한테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얘한테 뭐 예를 들어가지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용해서 옐로우랑 노란색을 한번 줄게요. 나는 주고 싶어서 준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형태는 뭐냐면 이렇게 주고 싶은 거란 얘기야. 배경이 들어가게. 배경은 들어가되 박스들만 옆으로 배치하고 싶은 거죠. 이 옆으로. 그래서 박스하고 박스 1하고 박스 2를 옆으로 배치하려면 이걸 플로팅을 써야 되는데 플로팅을 썼어? 그랬더니만 배경색은 홀라당 날아가요. 물론 위에 보면은 살짝 보이는 거는 왜? 내가 뭘 줬기 때문에? 테두리를 줬기 때문이야. 테두리를 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것도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부모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돼. 배경색 자체를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배경을 줘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물론 일부에서는 뭐 이렇게 아예 안 쓰는 경우도 있겠지. 또는 다른 트릭을 쓰는 방법도 있어요. 포지션 속성을 이용해서 정말로 이상하게 쓰는 방법도 있어. 근데 원천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컨텐츠들을 배치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죠. 이거 개념을 잡아야 돼요. 궁극적인 목표는 제일 쉽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컨텐츠를 배치하는 거야. 자, 배치를 해서 나는 얘네들을 노란색으로 감싸고 싶은데 감쌀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됐나요? 그러다 보니 꼼수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방법을 쓰느냐? 높이를 못 가지니까 생각을 해보자. 얘네들 높이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방법. 그래서 혹시 패딩을 주면 해결되지 않을까? 자, 패딩 탑과 패딩 탑을 한 50픽셀 줘요. 50픽셀을 줘요. 그 다음에 패딩 바텀도 50픽셀을 줘. 뭔가 생기죠? 근데 패딩 탑을 주게 되면은 자식 요소의 위쪽에 여백이 생기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 개 보니까 패딩 탑이 아니고 패딩 바텀의 영역을 넓혀주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물론 얘는 없애야겠지. 됐나요? 이런 식으로 조금 넓혀서 쓰는 방법이 있어.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갔으니까 자, 이렇게 120 또는 10픽셀 더러 130 이렇게 줘야지만 제대로 갖는 거네. 맞죠? 이거는 말 그대로 뭐예요? 임시방편.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야.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사고를 확장을 해가지고 그 얘기는 뭐예요? 공간을 가지면 되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네. 높이를 부여하는 거야. 컨테이너에 높이를 부여해버리면은 해결이 될 것 같아. 해결됐죠? 높이 부여하니까 해결됐잖아. 그죠? 이것도 부모 영역의 높이를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사실상. 하지만 이렇게 높이를 강제로 부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컨텐츠가 늘어나는 경우에 감당을 못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당장은 박스 2만 사용을 했지만, 그러니까 박스 지금 2개 썼죠? 2개를 썼는데 얘네들의 컨텐츠가 늘어나는 경우에, 자, 3개가 됐고요, 4개가 됐어.
물론 공간의 너비가 넓어지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너비가 줄어들게 되면 나중에 이제 뭐 반응형 웹을 만들거나 할 때는 좁아질 거 아니야, 얘네들이. 공간 자체가 좁아질 경우에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해요? 컨텐츠 자체가 옆으로 가다가 떨어져. 근데 높이는 130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은 배경에 영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야. 그럼 이때 또 늘릴 건가요? 이때 또 늘릴 거야? 줄어들면 또 줄일 거야? 아니란 얘기죠. 그 방법은.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쓰는 그 실무에서 이렇게 쓰는 사람도 봤고 웹사이트 중에서 이렇게 쓴 사이트도 봤어요. 일부러 레이아웃 자체가 높이가 정해져 있는 카드형 레이아웃이 아닌 이상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부모 요소는 기본적으로 어떤 상태일 때 자식의 영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는 정말로 편법이기 때문에 플로팅이 만약에 되지 않는다라고 치자고요. 플로팅이 해제가 된다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이 영역만큼만 갖고 또로록 다 떨어져 버려. 밑에 있는 애들한테 영향을 줘요. 특히 누구? 컨테이너의 동생. 얘 보면은 플로팅 해제가 됐을 때 문제가 생겨버리죠? 맞죠? 원래는 높이가 없다면 자식들 영역을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쫙 확장이 되면서 이 밑으로 가야 되는데 맞아요? 이래 버리니까 아 이게 올바른 방법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변화된 상황에 대응을 못하게 돼요. 높이를 강제로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만 모면하는 거야. 현재 상황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높이를 부여하는 방법도 분명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찾아보면. 근데 이 방법은 전혀 아니란 얘기예요. 정확하게 내가 어떤 목적에 의해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요거는 됐나요? 요 이해는? 그럼 이거 말고 이제 어떤 방법이 있냐면 뭐 다양한 방법이 아까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자, 여기 플로팅을 다시 걸어줄게요. 자, 플로팅을 걸어주게 되면은 자, 다시 보면은 자, 2개 부모 영역이 사라진 상태예요. 그죠? 보도 없앴으니까 사라진 상태예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방법 알려줄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여기에다가 오버플로우 히든 주는 방법이에요. 원래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속성은 뭐냐면 자식 컨텐츠가 부모 컨텐츠의 영역을 넘어갈 때 자식 컨텐츠를 숨겨버리거나 자르는 방법입니다. 자, 말 그대로의 오버플로우, 흘러 넘치면 어떻게 하라? 히든, 숨겨라. 흘러 넘친다는 얘기는 누구를 흘러 넘치면 자식이 또는 자손이 현재 내가 정한 영역보다 커졌을 때 어떻게 하겠다? 숨기겠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오버플로우 히든을 이용해서 부모의 공간을 잡는 방법이 있어. 이거는 우연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의도치 않게 우연히 플로팅된 요소의 높이를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역시 제대로 된 방법은 아니란 얘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많이 쓰일 수 있는 게 자, 컨텐츠를 제가 추가를 시킵니다. 어떻게 돼요? 아까 높이를 강제로 준 거하고 다르지. 그죠? 다르죠? 그래서 이 방법은 실무에서도 상당히 많이 써요. 왜냐면 골치 아픈 일이 없거든. 그냥 플로팅이 된 요소가 있을 때 플로팅된 요소의 부모에다가 오버플로우 히든을 짠 하고 써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근데 얘도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버플로우 히든이라는 속성 자체가 컨텐츠가 어떤 영역 밖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 잘라버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생략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로 어떤 때 쓸 수 있느냐 요런 거를 예를 들어 볼게요. div 안에 자 div 영역 안에 이미지가 있어요. 자, 이 이미지를 내가 임시로 한번 대체로 넣어볼게요. 자, 임시로 이미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div 영역 안에.
그리고 나서 현재 이 div는 클래스를 이미지 박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미지 박스의 크기를 여기다가 간단하게 스타일링을 할게요. 자, 너비를 300픽셀로 잡았어. 너비를. 그럼 너비를 300픽셀로 잡았는데 이 이미지는 얼마짜리? 640짜리죠. 그죠? 이렇게 잡아도요, 실질적으로 나는 이미지가 300픽셀로 줄어들길 바란단 말이야. 하지만 얘는 엄연히 말하면 컨텐츠예요. 컨텐츠는 잘리지 않으려고 해. 그러니까 이 밖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미지 박스 안에 있는 이미지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미지가 다소 희생되더라도 내가 정한 영역 안에서만 나오게 하는 방법이야. 여기에다가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면은 잘려버려요. 300픽셀만큼만 남는단 말이야. 옆에가 풍 잘려버리죠? 이미지 자체가 줄어든 건 아닙니다. 이미지 자체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높이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야. 자식만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지정한 너비만큼 얘가 홀라당 잘려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지. 이게 오버플로우의 특징이에요. 만약에 높이까지 정해져 버렸다면 그 높이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자, 하이트 300픽셀. 내가 지정한 이 이미지 박스의 공간 크기는 300에 300이란 얘기야. 그 안에 이미지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미지는 딱 그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 잘라버리는 거예요. 요거 이해돼요? 오버플로우 히든이라는 개념? 흘러 넘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커트하라. 잘라내라. 뭐 이렇게도 보면 되겠죠? 이미지 말고 텍스트가 들어간다. 자, p태그 안에 롤엠 대체 텍스트를 집어넣을게요. 대체 텍스트 집어넣고 이미지 박스에 이번에는 공간을 좀 부여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용해서 핑크로 설정을 해줄게요. 크기가 지금 300에 300 안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그러면 잘 나와. 맞죠? 줄일게요. 높이를 50으로 줄여. 이 영역 안에 텍스트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려? 그냥 잘라버려요. 컨텐츠를. 이게 오버플로우 히든이에요. 그러니까 오버플로우 히든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지정한 영역 밖으로 컨텐츠가 넘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이게 오버플로우 히든이에요. 높이 자체가 없으면, 자, 이 높이가 없으면 높이는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컨텐츠 영역만큼 늘어나요. 얼만큼 늘어났는지 몰라. 이 영역, 이 높이가 얼만큼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그 밑에다가 배치를 하거나 할 때 도대체 내가 이 영역을 너비는 잡았겠지만 높이가 얼만큼인지 모르니까 이럴 때는 물론 높이에 대한 값에 뭐 큰 무리가 없다면, 부담이 없다면 상관이 없어. 몰라도. 근데 이 사이즈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경우에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대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버플로우 히든이라고 하는 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쓰면 안 돼요. 여기다 쓸 수 없고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야. 하지만 간단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 오버플로우 히든을 썼을 때의 최대 단점은 바로 뭐다? 자식 컨텐츠가 늘어났을 때 그 변화에 대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의도치 않게 컨텐츠가 잘려 나갈 수 있다는 얘기지. 기껏 삽입했는데. 장점이라고 한다면 쉽게 플롯 요소들의 높이를 잡을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어요. 쉽게. 자, 이게 바로 특징이 됩니다. 이런 현상. 여러 가지 방법, 높이를 직접 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예요. 방법적으로 보면.